당장 짐 싸서 나가. 이제 남남인데 뭘 더 기다려. 이혼 당일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퍼부은 마지막 모욕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은서가 조용히 꺼낸 등기부등본을 본 순간 최명숙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야? 집주인이 강은서라고? 네, 40억 원짜리 건물을 상속받았거든요. 3년간 괴롭힌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이 살던 집의 진짜 주인이었다는 충격적인 반전.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복수극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50억 원 사기 사건, 대기업과의 생존 전쟁,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투병 생활까지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여성이 어떻게 완벽한 승리를 쟁취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운세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챕터 1 40억짜리 건물의 진실. 이혼 조정실 문이 열리자 최명숙이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뒤이어 나온 강은서는 조용히 서류 가방을 정리하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준호는 멀뚱멀뚱 서 있다가 뒤늦게 따라 나왔습니다. 이제 끝났다? 끝났어. 그러니까 짐 싸서 당장 나가. 최명숙의 얼굴이 확 벌개졌고 손가락이 강은서를 향해 바늘처럼 뻗었습니다. 강은서가 놀라 눈을 크게 뜨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이혼한 지 하루밖에 안 됐어요. 오늘은 좀 하루가 대수야. 최명숙이 버럭 외쳤습니다. 이혼했으면 끝이야. 남도 이런 남이 없어. 뭐가 미련이 남아서 우리 집에 붙어 있어. 오늘 당장 나가. 복도 전체가 울릴 정도로 큰 목소리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걸음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봤지만 최명숙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다 들으라고 해. 우리 며느리 아니라고. 끝이라고. 준호야, 너도 말 좀 해봐. 최명숙이 박준호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혼한 여자가 왜 아직도 우리 집에 들러붙어 있어야 하냐고. 박준호는 슬쩍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지. 은서야 미안한데 이제 남남이고 집에 있는 건 좀. 강은서는 그 말에 아주 잠깐 멈춰섰습니다. 눈동자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지만 입술이 한번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에 가서 정리하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최명숙이 거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다시 소리쳤습니다. 정리? 무슨 정리야? 정리 다 끝났어. 내 자리는 없어. 그녀는 손바닥으로 소파를 퍽 치며 일어섰습니다. 짐 싸. 지금 내 눈앞에서 당장. 안 싸면 내가 네 짐 다 내다 버릴 거야. 박준호는 소파 끝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최명숙이 아들의 팔을 꽉 잡아 흔들었습니다. 준호야, 너 왜 가만히 있어? 네가 말해야지. 내 전처라고. 내 전처가 아직 여기 있다고. 박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서야,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 서로 더 엮이지 말자. 짐 챙기고 나가줘. 제발. 그래요. 서로 더 엮이지 말죠. 말이 끝나자 거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자 최명숙이 마지막으로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그래, 그게 맞지. 이제서야 속이 좀 내려간다. 우리 집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아주 깔끔하게 나가. 강은서는 두 사람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을 꼭 쥐고 숨을 천천히 고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등기부등본입니다. 강은서가 서류 가방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펼쳐놓았습니다. 뭐야, 이게 뭐라고.
최명숙이 눈살을 찌푸리며 종이들을 힐끗 봤습니다. 등기부등본이 뭔 상관이야. 아, 혹시 위자료라도 더 받으려고 그래?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한 번만 보세요. 강은서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최명숙이 짜증 섞인 숨을 쉬며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아휴, 정말 귀찮게 뭘 또 이렇게. 하지만 처음에는 대충 훑어보던 최명숙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등기부등본이에요. 강은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 이름이 강은서라고 되어 있잖아. 이게 무슨... 손이 덜덜 떨리는 최명숙을 보며 박준호가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왜 엄마가 떨고 있어? 이 집 주인이 은서라고 되어 있어. 최명숙이 거의 비명을 지르듯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박준호가 벌떡 일어나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이건 우리 집이야. 내가 대출 갚고 엄마가 보태고 우리 이름이어야 하잖아. 왜 은서 이름이 나와? 이틀 전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어요. 강은서가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이전이 뭐야? 당신이 언제 우리 집을 샀어? 박준호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준호야, 말이 되냐? 네가 돈을 얼마나 썼는데 은서가 왜 주인이야? 최명숙이 종이를 다시 빼앗아 들고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봤습니다. 강은서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가 곧 또렷한 눈으로 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산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께 상속받았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려 퍼졌습니다. 박준호가 멍하니 서류를 손에 든 채 입을 떡 벌린 채 말했습니다. 상속? 누구한테 상속을 받아? 강은서는 아주 부드럽게 하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친정 엄마가 저한테 남기셨어요. 그래서 이 집은 이제 제 집이에요. 최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내 친정 엄마가 남겼다고? 그럼 이 집이 처음부터 우리 집이 아니었다는 거야? 강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래서요, 이 집에서 나가라 하시는 건 어머니가 정할 일이 아니에요. 최명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박준호는 그제야 현실을 깨달은 듯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은서한테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니야. 강은서는 침착하게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저 오늘은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사실만 알려드린 거예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이 집이 정말 내 거라는 거야? 최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머니. 건물 전체가 제 소유입니다. 강은서가 단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강은서가 서류 가방에서 다른 종이를 더 꺼냈습니다. 이건 감정평가서예요. 오늘 기준으로 40억 원 정도 나오네요. 최명숙이 감정평가서를 받아보는 순간 손이 굳은 듯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40억이라고? 네, 어머니. 1층 상가랑 위층 집을 합쳐서 그 정도가 나와요. 강은서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박준호가 종이를 들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박준호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내 집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야? 정말?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렸습니다. 맞아요. 강은서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가 1층에서 하시는 사업도 제 건물을 임대해서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박준호가 감정평가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내가 내 장사가 내 건물에서 했던 거라고?
이런 말이 어디 있어. 그 순간 최명숙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강은서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눈이 뒤집힌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사기야. 사기라고. 최명숙이 손가락으로 강은서를 가리켰습니다. 네가 언제부터 이런 걸 꾸민 거야? 언제부터 우리를 속였어? 말해. 강은서는 흔들림 없이 최명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계획이 아니에요, 어머니. 강은서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래부터 제 것이었어요. 제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남기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순간 최명숙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그럼 처음부터 우리가 남의 집에서 산 거였다는 거야? 네. 그냥 어머님이 모르셨던 겁니다. 강은서가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준호가 주저앉을 듯 털썩 소파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우리 계속 은서 집에 얹혀 산 거였어. 장사도 다. 최명숙이 어지러운 듯 머리를 잡았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런 게 어딨어. 우리를 바보로 본 거냐고. 강은서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을 뿐이에요. 속인 적은 없습니다. 최명숙은 이 말을 듣고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계속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이건 사기야. 사기라고. 네가 언제부터 이런 꿍꿍이를 꾸몄어? 꿍꿍이가 아니라 원래 제 집이에요. 어머님이 그냥 모르고 계셨던 거죠. 말도 안 돼. 우리가 여기서 3년을 살았다고. 내가 이 집 구석구석을 다 아는데. 강은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툭 내려놓았다. 이혼이 끝났으니까 30일 안에 건물을 비워주세요. 뭐라고? 최명숙이 눈을 크게 뜨고 고함을 질렀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라고? 퇴거 통지서입니다. 변호사님이 작성해 주셨어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박준호는 다리가 풀린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30일 안에 나가주지 않으시면 법대로 강제 집행 들어갈 겁니다. 최명숙이 허둥지둥 강은서의 손목을 잡았다. 은서야,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심했어. 용서해줘. 한 번만 봐줘. 강은서는 담담하게 손목을 빼냈다. 지난 3년 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들 하나라도 기억하세요? 그건 내가 잠깐 화가 나서 그랬던 거야. 진심이 아니었어. 저한테 그랬죠.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왜 말이 맞냐고요. 최명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다. 아이고, 그땐 내가 정신이 없어서. 또 그러셨죠. 밥값도 못하면서 왜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냐고. 은서야, 그건 진짜로 미안하다. 내가 그땐 몰랐어. 강은서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정말 남의 집 맞아요. 그러니까 나가주세요. 은서는 서류들을 차분히 정리해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1층 사업장도 이번 달까지예요. 계약 연장 없습니다. 박준호가 고개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은서야, 우리 정말 갈 데가 없다. 잠깐만 시간 좀 더 주면 안 되겠니? 우리도 새로 자리 잡을 시간이 필요해. 제발 은서야, 우리 다시 잘해보자. 제발 다시 합치자.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철이 없었어. 그의 음성에는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강은서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마지막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 말 이제 소용없습니다. 여기 서약서에 서명하세요. 뭐라고? 무슨 서약서야 그게? 30일 후에 어머니랑 준호 씨가 자진해서 나가겠다는 서약서입니다. 말로만 한다고 믿을 수 없으니까요. 최명숙이 서류를 낚아채며
버럭 소리쳤다. 이걸 내가 왜 써? 너 지금 우리 내쫓으려고 작정했구나. 그리고는 서류를 확 찢으려 팔을 들었지만 강은서가 차분히 그 손을 가로막았다. 그거 복사본이에요. 찢으셔도 돼요. 저는 원본을 갖고 있어요. 은서야,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어른이 잘못을 인정하면 그걸 좀 봐줘야지. 최명숙은 당황한 듯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은서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말했다. 지금 와서 하는 말 저는 믿기 어렵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박준호가 떨리는 입술로 끼어들었다. 은서야, 우리도 살 길이 있어야지. 너무 갑자기 이러면 우린 정말 길바닥에나 앉아. 그러니까 30일 드린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이상은 못 드립니다. 강은서는 가방을 어깨에 걸고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다. 신발을 신고 문손잡이를 잡기 직전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며 말했다. 30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정리해 두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서류로 남기세요. 현관문이 철컥 닫히고 나서야 최명숙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박준호는 여전히 등기부등본을 손에 든 채 넋이 빠진 사람처럼 서 있었다. 거실에는 40억이라는 숫자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챕터 2 폭로와 역공. 강은서가 집을 나간 지 사흘째 되는 날, 최명숙이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기자님이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최명숙의 목소리가 떨리며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제 며느리가 시가 재산을 강탈했어요. 상속권을 이용해서 저희를 쫓아내려고 해요. 전화 너머에서 기자가 관심을 보이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맞아요. 40억짜리 건물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 건가요? 박준호가 옆에서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엄마, 정말 기사로 나올까? 당연히 나와야지. 이런 패륜적인 며느리가 어디 있어. 최명숙이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기자가 내일 와서 인터뷰한다고 해. 이제 은서 전현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이틀 후 지역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상속권 남용한 며느리, 시댁 재산 강탈 논란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박준호가 신문을 들고 흥분해서 최명숙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기사 났어. 여기 봐. 뭐라고 나왔는데? 은서가 시댁을 속이고 재산을 가로챘다고 나왔어. 최명숙이 신문을 빼앗아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잘 됐어. 이제 은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그런데 그날 오후 최명숙의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송민재 변호사입니다. 강은서 씨의 대리인이에요. 최명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변호사요? 오늘 신문 기사 보셨죠?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장을 준비 중입니다. 허위사실이 뭐가 허위사실이에요? 다 사실인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법정에서 증명해 보세요. 전화가 끊어지자 최명숙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큰일 났어. 은서가 변호사를 붙였다고 해. 변호사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그냥 놔둬. 뭐 어쩌겠어.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신문에 강은서 측의 반박 기사가 실렸던 겁니다. 시댁의 학대 증거 공개, 녹취록과 병원 기록 첨부. 박준호가 신문을 보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기사에는 최명숙이 강은서에게 했던 말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밥값도 못하는 주제에 뭘 그렇게 까탈이야. 시집 왔으면 시댁 눈치나 봐라. 애도 못 낳으면서 며느리 행세는.
최명숙이 신문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이걸 언제 녹음했어? 박준호도 자신이 강은서에게 했던 말들이 적혀 있는 걸 보고 당황했습니다. 네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바라는 거야? 내 엄마 말에 왜 토를 달아? 참고 살아야지. 기사 마지막에는 강은서가 병원에 다닌 기록도 있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위염, 불면증, 우울감 등으로 지속치료. 최명숙이 신문을 구기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배신을, 저런 년이. 그런데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최명숙의 언니였습니다. 명수가 신문 봤니? 언니,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얼굴이 다 뜨거워.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또 다른 친척들이 연달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모두 최명숙을 질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준호야, 1층 가게는 어떻게 된 거야? 박준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제 계약 만료 통지서 왔어요. 이번 달 말로 끝이래요. 그럼 내 사업은 어떻게 하려고? 모르겠어요. 다른 데 자리 구해야죠. 최명숙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될 수는 없어. 그날 오후 최명숙은 강은서가 머물고 있는 호텔로 찾아갔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강은서를 만난 최명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서야, 제발. 엄마가 잘못했어.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지만 최명숙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에 내 어머니랑 친하게 지냈잖아. 그 인정만 봐서라도. 강은서가 조용히 최명숙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은서야, 우리 다시 식구가 되자. 내가 정말 잘할게. 어머님께서 저에게 잘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최명숙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호랑 다시 합치면 안 될까? 이번엔 정말 달라질 거야. 어머님은 지금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강은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사과하는데. 사과가 아니라 애원이세요. 제 재산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최명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우리더러 길바닥에서 살라는 거야? 30일이면 충분히 다른 곳 구하실 수 있어요. 강은서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최명숙이 강은서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강은서가 피했습니다. 27일 남았어요. 강은서가 호텔 로비를 나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명숙은 로비에 홀로 남아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챕터 3 예상치 못한 적. 강은서가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설계대로 진행하면 다음 주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현장 소장이 강은서에게 보고했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중간에 쉬시면서 하세요. 강은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공사장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강은서 씨 맞으시죠? 남성이 강은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김도진입니다. 잠깐 이야기할 시간 있으신가요? 김도진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위압적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은서 씨 어머님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강은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야기요? 네. 여기서는 좀 그러니까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죠. 김도진이 근처 커피숍을 가리켰습니다. 커피숍에 앉은 김도진이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은서 씨 어머님이 생전에 저와 함께 큰 사업을 하셨어요. 사업이요? 부동산 개발 사업이었죠.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김도진이 서류를 강은서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실패하면서 저에게 큰 손해를 끼쳤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강은서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모든 빚을 은서 씨가 상속받으셨죠. 김도진이 계산기를 꺼내며 숫자를 눌렀습니다. 총 50억 원입니다. 50억요? 강은서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이자까지 합쳐서 그 정도예요. 벌써 3년이나 지났으니까. 말도 안 돼요. 그런 빚이 있었으면 상속 과정에서 나왔을 텐데. 사적인 계약이었거든요. 공식 기록에는 안 나와 있어요. 김도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어머님이 직접 서명하신 보증 계약서예요. 강은서가 서류를 받아보려 했지만 김도진이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확인은 나중에 하시고 일단 해결 방안부터 이야기해요. 해결 방안이요? 50억이 부담스러우시면 30억 정도로 합의하죠. 김도진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 대신 그 건물을 담보로 잡게 해주세요. 강은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왜 그런 빚을 져야 해요? 상속받으셨으니까요. 재산도 상속받으면 빚도 상속받는 거예요. 김도진의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도 은서 씨가 책임져야 해요. 변호사와 상의해 보겠어요. 강은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변호사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자는 계속 불어나요. 김도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루에 100만 원씩 이자가 붙어요. 생각해 보세요. 강은서가 커피숍을 나서자마자 김도진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은서 씨,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하죠. 일주일만 시간 드릴게요. 김도진이 명함을 강은서에게 건넸습니다. 일주일 후에도 연락 없으면 법적 절차 밟겠어요. 강은서가 공사장으로 돌아오자 현장 소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아까 그분이 공사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뭐라고요? 강은서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건물에 법적 문제가 있다면서 공사 중단하라고 하더라고요. 계속하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강은서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강은서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송 변호사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송민재 변호사가 김도진이 남긴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복잡하네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해요. 그럼 정말 제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송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적 계약의 경우 법정에서 다툴 여지는 있어요. 법정까지 가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강은서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런 계약을 하셨을까요? 일단 더 자세히 조사해 볼게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날 밤 강은서는 혼자 건물에 앉아 있었습니다. 막 새단장한 공간이 무색하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도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변호사와 상의 중이에요. 은서 씨,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김도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간단해요. 30억 주거나 건물 내놓거나. 그런 돈 어디서 구해요? 그건 은서 씨 문제죠. 저는 3년째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강은서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40억짜리 건물이 순식간에 덫이 된 것 같았습니다. 챕터 4전환.
강은서가 절망 속에서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전전하던 중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정우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정 변호사님, 정말 급한 일이에요. 강은서가 숨을 헐떡이며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정우진이 의자를 권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은서가 김도진과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우진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네요. 이 계약서에 허점이 보여요. 정말요? 강은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김도진이라는 사람이 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의심스럽거든요. 정우진이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업 진행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기로 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계약의 핵심이에요. 상대방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정우진의 설명에 강은서는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럼 제가 50억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단언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정우진이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증거를 찾아야 하니까.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한 달은 봐야 할 것 같아요. 강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정우진과 강은서는 밤낮 없이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강은서 어머니의 사업 기록을 하나하나 뒤져가며 김도진의 계약 위반 증거를 찾았습니다. 여기 있어요. 김도진이 6개월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네요. 강은서가 서류를 들고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우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우진은 김도진에게 정식으로 반박 자료를 보냈습니다. 김도진이 강은서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서 씨, 괜한 변호사 끼워 넣고 일을 크게 만들 필요 없어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변호사님과 이야기하세요. 합의하면 20억으로 깎아드릴게요. 김도진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관심 없어요. 강은서가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우진이 강은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상대방이 흔들리고 있어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해요. 오히려 우리가 김도진을 고소할 수도 있어요. 정우진의 자신 있는 말에 강은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강은서와 정우진은 함께 건물 리모델링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어떤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세요? 정우진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갤러리로 만들려고 해요. 어머니가 생전에 꿈꾸셨던 일이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이 동네에 문화 공간이 부족했거든요. 정우진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도 문화에 관심이 있으세요? 조금이요. 법정에서만 살다 보니 가끔 이런 공간이 그리워져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변호사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강은서가 물었습니다. 힘들죠. 그렇지만 특히 억울한 사람들을 도울 때가 가장 보람 있어요. 정우진이 강은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서 씨처럼요. 강은서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한 달 후 정우진은 김도진을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계약 위반과 허위 채권 주장 혐의였습니다. 이제 김도진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정우진이 강은서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변호사님이 아니었다면 천만에요. 제가 더 배운 게 많아요. 정우진이 강은서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이제 갤러리 준비에만 집중하세요. 강은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강은서는 혼자 건물 옥상에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진이었습니다. 혹시 잠들지 않으셨나 해서요. 네, 옥상에 있어요. 저도 사무실에서 야근 중이에요. 수고 많으세요. 은서 씨, 갤러리 개관하면 첫 손님이 되어도 될까요? 정우진의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물론이에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강은서의 마음에도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챕터 5절정. 법원에서 김도진과의 최종 판결이 나던 날, 정우진이 강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서 씨, 이겼어요. 완전 승리해요. 정우진의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이긴 거예요? 강은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김도진의 모든 주장이 기각됐어요. 오히려 그쪽이 손해배상을 해야 할 판이에요. 강은서가 전화를 받고 있던 카페에서 소리쳐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강은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축하해요. 이제 진짜 자유예요. 1시간 후 정우진이 꽃다발을 들고 강은서가 있는 카페로 달려왔습니다. 승리의 여신께 바치는 꽃입니다. 정우진이 꽃다발을 건네며 활짝 웃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더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증거를 찾으셨어요? 은서 씨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해줘서 가능했어요. 두 사람은 승리의 기쁨을 나누며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3개월 후 드디어 갤러리 개관일이 다가왔습니다. 강은서는 건물을 솔라리스 갤러리로 명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해바라기를 따서 지었어요. 강은서가 정우진에게 설명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정우진이 갤러리 간판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개관 파티 날 지역 언론과 문학의 인사들이 몰려왔습니다. 강은서 관장님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이 갤러리는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닙니다. 강은서가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꿈과 제 새로운 시작이 만나는 곳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시기에 저를 도와주신 정우진 변호사님께 감사드려요. 강은서가 정우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우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변호사님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파티가 끝나고 두 사람만 남았을 때 정우진이 강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서 씨,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강은서가 정리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저, 은서 씨를 좋아해요. 정우진이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했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모습이. 강은서가 정우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님이 제 편이 되어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럼 우리, 네, 함께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1년 후 솔라리스 갤러리는 지역 최고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연인이 된 강은서와 정우진은 갤러리 2층에 작은 사무실을 마련하고 함께 일했습니다. 1주년 기념으로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추모전은 어때요? 그분의 사업 자료와 유품들을 전시하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추모전 준비를 하던 중 강은서는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은서야, 이 편지를 읽는다면 네가 힘든 시기를 잘 견뎌냈다는 뜻이구나. 편지를 읽으며 강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건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네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개란다. 정우진이 강은서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사려 깊으신 분이셨네요. 네. 모든 걸 계획하고 준비해 주셨어요. 추모전 개막식 날
박준호가 갤러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멀찍이 서서 전시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은서가 박준호를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그냥 네가 잘 사는 것 같아서. 박준호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요즘 우울증 약 먹고 있어. 모든 게 다 무너져서. 그건 어머님이 선택하신 일이에요. 강은서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서야, 우리 정말 끝인 거야? 진작에 끝났어요. 강은서가 돌아서자 정우진이 다가와 강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네. 이제 정말 과거와는 상관없어요. 그날 밤 갤러리 옥상에서 강은서와 정우진이 함께 있었습니다. 1년 전 이맘때쯤 처음 만났죠. 정우진이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도요. 인생이 참 신기해요. 두 사람이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은서 씨, 갤러리 운영법인의 공동대표가 되어주실래요? 정우진이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우리는 진짜 파트너예요. 강은서가 정우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좋아요. 함께해요. 챕터 6 두 번째 위기. 갤러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어느 날 강은서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졌습니다. 은서야. 정우진이 급하게 강은서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강은서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도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해. 이상해. 정우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강은서가 고집을 부렸지만 결국 정우진의 설득에 병원에 갔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은서 씨,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과 같은 병이 재발한 것 같아요.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강은서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저도 어머니처럼. 아직 초기니까 치료하면 충분히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해외 전문 병원에서 장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우진이 강은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그런데 강은서가 치료를 위해 해외로 떠나기 직전 갤러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갤러리 직원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주변 건물들이 모두 JS그룹이라는 회사에서 매입했대요. JS그룹이요? 대형 개발업체래요. 우리 건물만 빼고 모든 걸 사들였어요. 며칠 후 JS그룹은 갤러리 바로 앞에 거대한 공사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저기서 뭘 짓는 거예요? 강은서가 물었습니다. 고층 빌딩을 짓는다고 해요. 우리 갤러리가 완전히 가려질 거예요. 정우진이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갤러리 직원들에게 JS그룹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그만두겠습니다. 핵심 큐레이터가 강은서에게 사표를 냈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JS그룹에서 3배 연봉을 제시했어요. 거절할 수가 없어서요. 연이어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 너무 조직적이야. 정우진이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것 같아. 강은서의 병세는 점점 악화됐고 결국 긴급히 해외 병원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미안해. 이런 때 널 혼자 두고 가서. 강은서가 공항에서 정우진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갤러리는 내가 지킬게. 정우진이 강은서를 끌어안았습니다. 빨리 치료받고 돌아와. 강은서가 떠난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JS그룹의 공사로 갤러리 앞은 완전히 차단됐고 손님들이 발길을 끊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번 달 수익이 70% 감소했습니다. 남은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버텨야 해. 은서가 돌아올 때까지. 정우진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JS그룹의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갤러리가 재정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모두 손을 뗀다고 해요. 은행에서도 대출 연장을 거부했어요. 연이은 악재에 정우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정우진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담보로 갤러리에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님, 너무 위험해요. 직원이 말렸지만 정우진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은서가 돌아올 때까지 버텨야 해. 어떤 일이 있어도. 해외에서 치료받던 강은서는 뉴스를 통해 갤러리의 위기를 알았습니다. 우진 씨,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강은서가 영상통화로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치료에만 집중해. 하지만 정우진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없는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겨서 내 잘못이 아니야. 빨리 나아서 돌아와. 강은서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JS그룹의 방해 공작은 갈수록 치밀해졌고 정우진은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챕터 7 두 번째 위기에 대한 해소 및 해결. 정우진이 갤러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중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온라인 전시회를 해보자. 정우진이 남은 직원들에게 제안했습니다. JS그룹이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있지만 인터넷까지는 막을 수 없어. 좋은 아이디어네요. 솔라리스 온라인 아카이브를 만들어보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했습니다. 온라인 전시회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갤러리를 물리적으로 방해받고도 굴복하지 않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기사가 나가자 시민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한편 정우진은 JS그룹의 공사 현장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이상해. 건축 허가서와 실제 공사가 다르네. 정우진이 서류를 비교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봐. 높이 제한을 초과했어. 증거를 찾은 정우진은 즉시 시청에 신고했습니다. 불법 건축으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시청 담당자가 확인 후 조치를 취했습니다. JS그룹은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사 중지로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변호사 놈이 제법 하는군. JS그룹 임원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JS그룹은 갤러리 직원들을 빼가려던 수법이 불법임이 드러났습니다. 정우진이 고발한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직원을 스카우트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뉴스에서 JS그룹의 비리가 보도됐습니다. 투기성 토지 거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이은 악재의 JS그룹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3개월 후 강은서가 완치 판정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진 씨, 강은서가 공항에서 정우진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괜찮아. 네가 돌아온 게 중요해. 정우진이 강은서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갤러리로 돌아온 강은서는 놀랐습니다. 온라인 전시회로 더 많은 사람들이 솔라리스를 알게 됐습니다. 우진 씨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혼자 한 게 아니야. 모두가 함께 했어. 강은서와 정우진은 이제 JS그룹을 상대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정우진이 JS그룹에 통보했습니다. 토지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에 신고했어요. 강은서가 덧붙였습니다. 결국 JS그룹은 모든 소송을 포기하고 갤러리 주변 토지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항복 선언인 거죠? 강은서가 기뻐했습니다. 완전한 승리예요.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JS그룹이 매각한 토지를 강은서가 매입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문화단지로 확장하면 어떨까요? 정우진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의 꿈을 더 크게 실현시키는 거네요. 그날 밤 갤러리 옥상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모든 걸 혼자 지켜줘서 고마워요. 강은서가 정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야. 우리는 파트너니까. 아니에요. 파트너 이상이죠. 강은서가 정우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서야. 우진 씨, 저랑 결혼해요. 강은서의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정우진이 놀랐습니다. 정말? 네. 당신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요. 정우진이 강은서를 끌어안았습니다. 나도 같은 마음이야.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은 큰 화제가 됐습니다. 역경을 함께 이겨낸 커플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한편 최명숙과 박준호는 강은서의 소식을 들고 더욱 절망했습니다. 전현이 병까지 이기고 더 잘 살고 있다니. 최명숙이 원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포기해요. 우리는 정말 끝난 거야. 박준호가 체념하며 말했습니다. 강은서와 정우진은 새로운 문화단지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완벽한 역전이었습니다. 챕터 8 새로운 시작. 1년 후 강은서와 정우진은 확장된 솔라리스 문화단지를 완성했습니다. 지역의 랜드마크가 된 이곳에서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강은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약을 했습니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우진이 강은서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갤러리 옥상 정원에서 열린 소박하지만 의미 깊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에요.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솔라리스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여성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강은서가 제안했습니다. 희귀병 환자들을 위한 기금도 마련하자. 정우진이 덧붙였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수혜자는 강은서와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저도 시댁 때문에 힘들었는데 용기를 얻었어요. 한 여성이 강은서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길이 있을 거예요. 강은서가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한편 박준호는 계속된 사업 실패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은서야, 제발 좀 도와줘. 박준호가 갤러리 앞에서 강은서를 기다렸습니다. 준호 씨, 여긴 왜 왔어요? 강은서가 차가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돈을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안 돼요. 강은서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옛날 정 때문에라도. 옛날 정이요? 그런 게 있었나요? 강은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나세요? 박준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강은서가 돌아서자 정우진이 나타나 강은서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박준호는 절망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박준호가 혼잣말을 하며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강은서와 정우진은 신혼집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준호를 보니까 어떤 기분이었어? 정우진이 물었습니다. 별로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정말 남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강은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완전히 정리된 거네. 네.
이제 과거는 진짜 과거예요. 강은서가 정우진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최명숙은 우울증이 심해져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됐을까? 최명숙이 혼잣말을 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다 은서 때문이야. 전현만 아니었으면. 최명숙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강은서의 성공 스토리는 큰 화제가 됐습니다. 며느리에서 성공한 여성 CEO로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이네요. 기자가 감탄하며 인터뷰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고 믿어요. 강은서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여성들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기사는 많은 여성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챕터 9 완벽한 결말. 5년이 지난 후 솔라리스 문화단지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강은서와 정우진은 사업을 전국으로 확장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어머니 기념관을 만들어 보자. 강은서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어머니의 사랑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으니까. 정우진이 동의했습니다. 기념관에는 강은서,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명판이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독립과 행복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강은서가 명판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남겨준 사랑으로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개관식에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강은서 관장님의 이야기가 저희에게 큰 용기가 됐어요. 한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혼 후에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또 다른 여성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강은서의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자 더 큰 화제가 됐습니다. 며느리에서 40억 건물주로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시청률이 20%를 넘기며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정말 통쾌한 복수였어요. 시어머니 꼴 좀 봐라.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박준호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더욱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박준호가 술에 취해 중얼거렸습니다. 은서 같은 여자를 놓치다니.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0년 후 강은서와 정우진은 여전히 사랑하는 부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솔라리스는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어 20개 도시에 지점을 열었습니다. 우리 정말 멀리 왔네. 정우진이 옥상 정원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꿈 같아요. 강은서가 정우진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당신이 있었으니까 가능했어요. 두 사람의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소망이라고 지었습니다. 엄마처럼 강한 여자로 키우자. 정우진이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처럼 따뜻한 사람으로요. 강은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은서는 계속해서 여성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경제적 독립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에요. 강연회에서 강은서가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청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최명숙은 요양원에서 외롭게 말년을 보냈습니다. 박준호는 여러 차례 사업에 실패하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강은서와 정우진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사업도 번창시켰습니다. 40억짜리 건물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강은서가 마지막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중한 건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강은서는 억압받던 며느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진정한 삶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모든 여성들이 자신만의 40억짜리 건물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강은서의 마지막 메시지는 많은 여성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것이 꼭 건물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충분했습니다. 강은서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더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말입니다. 강은서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성이 굴욕과 억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아가는 성장의 드라마였죠. 40억짜리 건물은 그저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남겨준 마지막 사랑이었고 강은서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날개였습니다. 시댁의 모욕과 괴롭힘을 견디며 숨겨왔던 그 비밀이 결국 그녀를 자유롭게 만들어준 것이죠. 정우진과의 만남, 갤러리 사업의 성공, 그리고 사회에 환원하는 선한 영향력까지 강은서는 과거의 피해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자신을 믿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 자신만의 40억짜리 건물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